초중고등 학생에서 또 대학생, 창업자, 일반인, 기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정보 설계로 스마트 앱 저작해주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재들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문일지식의 능력과 가진 정보를 끼워 보배로 만드는 관주 위보의 능력, 끼어넣은 정보를 막힘없이 표현해내는 글로 일필이지 말로 청산유수의 능력을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일지식은 다른 말로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구하라 이라는 주제로 가속 인지력, 인식력, 핵심 파악력, 정보력, 전문 정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주위복은 구성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추고 모으고 나누고 모으고 그래서 발견할 나누고 또 그걸 다시 나누어진 조각들을 또 모아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라 이런 얘기로 정보 분석력이 필요하고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표현력 기술인 일필휘지가 있습니다. 일필휘지는 말하고 쓰고 실천하라 이러한 내용으로서 언어 표현력이 있고 문장 표현력이 있고 행동 표현력이 있는데 언어 표현력은 뭐 강연이라든가 발표 이런 것들이죠. 문장 표현력은 글쓰기, 저작, 뭐 여러 가지 문서 작성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요. 행동 표현력은 일반적으로 코칭 그리고 컨설팅을 한다든가 코칭을 한다든가 멘토링을 한다든가 할 때 이런 것들을 행동 표현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같이 어울려서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겠습니다. 이거는 천재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일지식을 한번 이해해 보는데, 그렇죠? 정보 추론력, 인지력 이렇게 해서 문일지식, 관주의보, 정보력과 표현력 중간에 있는 사고력, 구성력이라고도 하고 사고력이라고 하는 관주의보. 일필휘지는 전문 정보력과 그 논리 구성력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어떤 패턴을 기술화시켜주는 이러한 것이죠. 각각에 대해서는 뭐 업무, 사업, 공부 이런 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이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능력, 문일지식, 관주의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일필리지 이 세 가지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언어 인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언어 인지 기술은 책, 강의, 영상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이를 요약 정리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언어 인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 되죠. 이것은 인지, 사고, 표현을 활용한 정확한 요약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언어인지 기술의 핵심 원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언어인지 기술은 기본 인지, 사고, 표현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바로 기억나는 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은 정보를 바로 기억나는 정보로 바꾸는 이러한 것을 언어 기술의 핵심 원리인데 첫 번째가 인지 기능의 원리가 있는데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 요소와 인지 순서로 처리하는 원리입니다. 즉 나눈다고 그랬죠? 인지 요소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구성한다 이거죠? 뭐 어떤 거로? 인지적 사고 순서. 여기서 인지 순서는 사고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핵심 수식 원리가 있는데 언어학의 통사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문장 구성 전체를 통합적 통사구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원리인데 핵심 수식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 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감승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빼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서 이것들을 인지 요소들을 나누고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새로운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사고에 의한 어떤 구성,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언어 인지 기술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념관계의 원리가 있는데 언어학과 국문학 논리학 등 수십 개의 관계로 이 관계 형태예요. 시간, 공간, 물질에 의한 어떤 관계 형태로 이걸 구성하는 원리가 바로 개념관계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엔드 로직 혹은 OR 로직, 이게 대부분 가감승제의 수학적 원리하고 수학적 논리적 가감승제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죠. 다음에 언어학습의 원리가 있는데 한글 언어 기술을 활용해서 언어학습을 실용적으로 수행하여 문장, 단락, 지문, 도서, 저술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문장을 분석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거나 문장을 엮어서 단락을 만들어내고 지문을 요약해서 요약해내고 또 그래서 그러한 지문들이 모여있는 도서 전체를 요약하고 그 요약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표현이 됐을 때 이것을 저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형태의 이것이 언어인지 기술의 핵심 원리. 자, 인지요소 원리가 있는 언어인지의 원리를 놓고 다시 한번 따져보면 인지요소 원리 있는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지죠. 이때 상황을 분석하여 13개의 요소로 나누어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즉 상황을 13개의 요소로 나누어 인지한 후 언어를 문장 구성 순서로 변환하고 중복, 누락, 오류 없도록 축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요소 원리고 핵심 수식 원리란 뭐냐면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핵심과 수식이 서로 얽히면서 문장, 단락, 지문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관계 개념 이론하고도 또 같이 혼합이 돼요. 이 과정에서 핵심과 수식의 순으로 세분화하는 원리로 논리적인 요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 관계의 원리가 있는데 개념 관계론하고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네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계층 관계, 두 번째 포함 관계, 세 번째 인과관계, 나머지 비교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계층 관계, 포함 관계, 인과관계, 비교 관계, 이렇게 네 가지에서 논리적 요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문장인지의 규칙은 문장 단위로 주체, 동체, 객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주체, 동체, 객체를 핵심 성문으로 하여 나머지 모든 의문을 중심으로 성분이 순서로 배열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문장인지 규칙이고, 단락인지 규칙은 단락 단위로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설명하는 수식 정보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보를 설계하는 규칙입니다. 정보 설계의 규칙이죠. 그 다음에 지문인지 규칙인데 지문 단위로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설명하는 수식 정보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정보를 설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나머지 도서 인지 규칙이 있는데 도서 단위에서 계열 수준에서 예측하고 목차 수준에서 핵심 구성을 찾아내며 내용 수준에서 지문 인지 규칙을 활용하여 정보의 핵심과 핵심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이러한 규칙을 도서 인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 설계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일지집, 정보 수집을 통해서 관주예보, 정보 요약을 거쳐 일필 위주를 위한 설계도,
인포그래픽을 위한 설계도, 청산 뉴스 즉 강연을 위한 설계도, 보고 계획서와 같은 이러한 것을 문서를 만들어내는 설계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앱으로 이러한 것들을 저작을 한다면 바로 정보 설계로 스마트 앱을 저작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정보 설계까지는 마쳤어요. 이번엔 스마트 앱을 저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앱을 저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아주 유연하고 아주 용이하게 쉽게 스마트 앱을 저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앱이란 먼저 뭔가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는 대부분 안드로이드가 장착되어 있고 일반적인 PC에는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체제입니다. 그 외에 뭐 SQL 서버라든가 오라클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구동 제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 통틀어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 처리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을 지칭하게 됩니다. 일을 중심이죠. 업무 중심이에요.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렇죠.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교육훈련, 건강관리, 재산관리, 그 외에 취미, 오락, 미용, 헬스, 뭐 여러가지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물건 쇼핑, 여행, 직장에서 업무에 맞는 업무를 보는데 그에 알맞는 앱 프로그램들을 하나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앱이죠. 앱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 업무, 오락, 휴식 등을 아주 쉽고 편하게 처리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매우 빠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앱 프로그램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 자체를 처리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경우 그의 일에 적합한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가 있어요. 그 수익率이나 편의를 수십 혹은 수백 배 이상 확대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거의 모든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는 앱 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앱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앱 프로그램은 직장이나 생업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물론 교육 학습하는 경우에 오락, 스포츠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때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의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앱의 종류는 분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학습 교육용 앱으로 초, 중, 고등학교 특성화고 대학교, 유치원, 성인 공통 이러한 학습 교육용이 있고 생활 밀착의 경우는 건강, 운동, 요리, 취미, 생활, 재테크 등에 활용되는 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 오락용 앱으로 음악, 사진, 만화, 동영상, 오락, 게임 등이 있습니다. 활용되는 앱이 있죠. 그 외 기업과 관공서 앱으로는 업종별 직무별로 필요 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별로 기획, 전략, 인사, 총무, 재경, 급여, 영업, 매장, 수출입, 무역, 구매, 조달, 자재, 창고, 물류, 유통, 마케팅, 홍보, 생산, 공조, 품질관리, 연구개발, 기술 지원, AS, CRM, 교육, 훈련, 행정, 민원 이런 등 직무별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업종별로는 제조, 생산, 건설, 토목, 도매, 무역, 소매, 쇼핑, 유통, 운송, IT, 인터넷, 그 다음에 인쇄, 출판, 교육, 학습, 음식, 숙박,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방송, 미디어, 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민원, 협회, 단체, 스포츠, 레저, 문화공연 등 여러 업종에서도 활용되는 앱이 있습니다. 자, 자영업과 전문직의 앱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적 서비스를 해주는 컨설턴트나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학원 강사, 교사 등이 활용하는 그 지적 서비스 앱이 있고요. 개인 서비스로서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마사지, 피부 관리, 애경 관리, 렌트카, 대리운전 등에 사용되는 개인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는 청소 대행, 꽃 배달, 음식 배달, 가스 배달, 도시락 배달, 정수기 방문 서비스, 이사, 택배 배달, 퀵 서비스, 신불센터 등 편의 서비스용 앱이 있습니다. 전문 직종 용어는 의사, 한의사, 미용사 등 여러 전문 직종에 따라 앱이 또 개발되어졌고요. 조사 분석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인이라든가 부동산 증여인 평가사, 감정서, 상담사, 설계사 등의 활용이 가능한 조사 분석 앱이 있습니다. 사후 AS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자동화기기, 설비, 기구 비품, 컴퓨터, 통신망, 에어컨, 중장비, 건설 설비, 조경, 공사, 인테리어, 치료기기, 운동기기 등의 한 사후 AS 앱이 있습니다. 영업 직종으로는 보험, 자동차, 가전, 학습지, 음식료, 건강보조제, 농산물, 그 다음에 귀금속, 사무기기, 문구, 컴퓨터, 건축차지, 설비, 여행, 그 다음에 학용품, 금융, 거래, 그 다음에 증권거래 등 여러 가지 영업 직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앱도 있습니다. 학습교육 앱이 개발된 사례가 있죠. 이렇게 4층 연산 계산기사부터 테트리스 게임, 내비게이션, 미러 게임, 체험학습 보고, 스토리텔링, 과학, 수중 이런 것들을 앱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손바닥 과학 탐구, 쪽지 시험 출제 및 평가, 우리 반의 책장과 도서 관리해주는 앱, 이런 앱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앱들이 많은데,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앱들을 내가 사다 써야 될까요? 이러한 앱은 그런데 우리가 구해가지고 무료나 혹은 유료 앱을 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앱이 과연 나한테 다 이렇게 적합한 걸까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매, 나에게 맞춤 앱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작 도구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에 많이 빈번하게 얘기되는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얘기,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앱을 저작해주는 기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분야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는 C, Java, 비주얼 베이직,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들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국어, 영어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과 구조나 문법, 물론 표현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암호화, 코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아주 작은 프로그램 모듈을 하나 구현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절차는 완전히 다른 CPU, 컴퓨터 내 CPU, 램, 디스크, 버스와 같은 컴퓨터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서비스들을 호출해서 작동시키게 해주는 형태로 코딩 작업은 굳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현해져야 된다는 이러한 아주 좀 난해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난해하고 복잡하고 기계적인 속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당 분야의 적성이나 자질이 뛰어난 소수의 기술자에게는 아주 유용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반인에게는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는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도 전문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작하는 저작 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작 도구는 일반인이 아주 쉽게 손쉽게 일반인이 항상 이렇게 다루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 정보만 조합 편집함으로써 어떤 독립된 나만을 위한 앱 혹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해주는 도구가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작 도구로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증형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가 있습니다. 구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마치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듯이 한국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저작 도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저작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 저작 도구는 오피스 프로그램 같이 손쉽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즉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윈도우 혹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림의 배열을 통해서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저작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기획하고 디자인만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나만의 앱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 설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정보 설계 기술에 의해서 기획 및 디자인은 그러한 정보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바로 스마트 앱으로 바로 전환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도구와 우리만의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기획하고 디자인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설계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정보 설계된 내용을 그거를 요약된 요소에 의해서, 정보 설계에 의해서 정보가 요약이 됐으면 그 요약된 걸 각각 요소별 그것에 대해서의 어떤 구성력에 의해 가지고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걸 이 저작도구에 바로 적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스마트 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저작도구 스마트 메이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스마트 메이커는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설계 구현하는 저작 솔루션 및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C 혹은 Java, 비주얼 베이지, HTML 같은 전통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코딩 체계를 완전히 배제하고요, 없애고요. 오피스 프로그램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손쉽게 앱 프로그램과 스마트북 등 컨텐츠를 설계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정보 설계. 바로 정보 설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바로 1대1 대입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앱이다 보면 안드로이드나 iOS, 즉 iOS는 애플이에요. 아이폰에 적용되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운영체계인데, 이 iOS,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서, 물론 PC, 윈도우, 다음에 웹 브라우저,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서로 크로스로 서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디든지 다 교차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앱을 내가 필요한 어느 곳에다가 만들어 사용해 놓고 나만의 앱을 내가 직접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스마트 메이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메이커는 학습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컴퓨팅 원리와 알고리즘의 학습 도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 분석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기획 분석 설계 능력이 배양한다면 우리가 정보 설계 기술을 익히고 그 정보 설계 기술을 내가 인식해가지고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항상 활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설계된 설계도에 의해서 바로 여기다 적용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 분석 설계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프로그램 작성 실습 도구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소통과 협업 프로젝트 체험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메이커는 어떻게 구해서 쓸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우리의 한글과 같은 우리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안에 나와 있는 요건 네이버 쪽이에요. 네이버에서 스마트 메이커를 치면 그것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메이커의 설치는
www.smartmaker.com에 접속한 후 무료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설치 실행 파일의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스마트메이커 설치 파일을 나오죠.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다음의 순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가 되죠? 다음 계약 동의하죠. 다음 스마트 메이커에 설치할 드라이버를 설치할 어제 C 냐 D냐 그러니까 용량이 남아있는 아무데나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게 되는데 스마트 메이커를 실행한 후에 또 서버 접속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무료 버전의 대부분은 아이디가 SA 스마트 앱이라는 SA 그 암은 1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스마트 메이커 설치가 마무리되면 완료 화면으로 변경되는데 이럴 때 바로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바텀 화면에 생성된 스마트 메이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본인의 휴대폰 더블 클릭한 후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요청을 누릅니다. 문자 SMS를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딱 클릭하면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이메일,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메이커 설치와 라이센스 등록 과정을 마무리해 주게 됩니다. 스마트 메이커의 상단에 파일 서버 접속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단 스마트 메이커를 이제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스마트 메이커는 그림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여기에서 파일 탭을 클릭하고 서버 접속하고 그리고 비밀번호 아까 설정했죠. SA1 2를 입력하며 하고 접속하게 하게 되면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하고도 바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앱 프로그램에 맞는 공통 부품인 이제 아톰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아톰은 쉽게 설명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어떠한 앱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기능을 구현 안 하고 정교한 지혜가 필요한 앱 프로그램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만능 공용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톰은 디자인 도구, 데이터 입력 도구, 스크롤 설정 도구, 이벤트 설정 도구, 데이터 조회 도구, 문서 일정 도구, 객체 삽입 도구 등을 그룹 지어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디자인 도구는 웹의 앱 화면을 설계해주는 디자인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요. 데이터 입력은 거기서 앱 화면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스크롤 설정은 상당히 많은 앱 프로그램들은 그 내용이 좀 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스크롤 쭉 올려가지고 웹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정보를 받아서 그 수집된 정보를 화면에 잘 표시해주기 위한 스크롤 설정 도구,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도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조회해주는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이러한 기능이죠. 여기에는 또 차트 분석 기능 여러 가지 저희 데이터 조회 기능을 있습니다. 그 외 이벤트 설정은 사용자 조작에 따라 저장, 수정, 삭제, 검색, 화면 이동 등 여러 가지 동작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문서 일정 도구가 있는데 실용적으로 쓰는 앱이 문서와 메시지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문서 일정 도구입니다. 다음에 객체 삽입 웹 도구로 웹 문서, 비디오, 지도 같은 객체를 삽입하고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객체 삽입 도구가 있습니다. 웹 디자인 도구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마트 메이커 안에다가 그 스마트폰과 같은 하나의 객체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될 때마다 저거 좀 이쁘게, 어떻게 좀 수려하게, 예쁘게,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주는 도구가 디자인 도우미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관리 도구는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와 절차를 제어해주는 도구로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세부 기능들이 어떠한 순서로 작동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걸 진행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업무 처리나 아주 섬세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는 진행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편집 도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아tom을 선택하거나 실행 편집 모드로 전환해요. 이거는 스마트 메이커는 거기다가 이제 저작을 만드는 기능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을 때 모의 시험 기능, 즉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과 편집을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톰인지 아톰을 선택해 놓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전환하고 변환하고 수정하고 그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여는 거, 모델을 저장해 주는 거, 복사하는 거, 붙여넣기, 아톰의 속성을 복사한다든가, 탭 인덱스를 변경한다든가, 눈금자를 표시한다든가, 격자를 표시한다든가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앱 프로그램의 메인 메뉴에 착 뜨게 됩니다. 스마트 메이커 메인 메뉴에 이제 뜨게 됩니다. 그 각각의 기능은 이와 같이 아톰 선택, 모델 열기 쭉 있습니다. 격자 보조선 표시해 주는 것까지 있고요. 아톰 편집 도구는 글꼴을 어떻게 바꿀 거냐, 색상, 정렬 도구, 글꼴 작게 크게, 글꼴 크기 맞춤, 순서 설정, 굵게, 색상은 어떨, 기울기, 디테일책,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단락의 글자 맞춤, 배경, 색상은 어떻게 할 건지, 선의 색은 어떤 건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이게는 거의 파워포인트에 사용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편집입니다. 그에 빠른 실행 도구가 있는데, 어떠한 아톰명이면 진행 관리해 주는 거, 그 다음 DB 처리하는 거, 업무 규칙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디자인 도우미를 불러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디자인 도움을 부르는 이러한 버튼,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버튼, 연산식 설정해 주는 거, 복사 간격을 조정해 주는 거, 아톰명을 보기하는 거, 철자 복귀하고, 그게 이제 이러닝 보기가 있는데, 이러닝 보기를 보시면은, 이 이러닝 기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단한 앱은 스마트 메이커 내부에서 마치 1:1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지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앱 개발 과정은 보면 운영 환경을 먼저 설정하고 그림을 그리듯이 앱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자인 적용하고 저장합니다. 패키지를 생성해요. 스마트 메이커에서 개발한 앱 하면 APK라는 파일로 변환해주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배포하고 있는 기능을 배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것을 배포해야지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등록이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마켓 등록하고 마켓으로부터 다운로드지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정보 설계를 통한 스마트 앱을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러한 앱을 나의 정보 설계 기술을 적용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고 마치 그 설계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스마트 앱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현장 교수 전학생이었습니다.